자, 3대 지수 오랜만에 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자, 그러면 지수별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글로벌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가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이 붙는 모습,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국채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았고 또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지수의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여기 더불어서 대내적으로 고용지표까지 호조였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1% 넘게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1.08% 오르면서 다시 한번 사상 연중 최고치를 썼고요. 나스닥 지수는 1.4% 오르면서 5,050선을 회복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중 내내 상승권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졌고요. 고점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먼저 독일과 미국 시장의 국채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 호재였습니다. 미국채 수익률이 2.24%까지 내려갔고요. 가파르게 치솟던 10년 만기 독일의 국채 수익률도 하락 시세를 보였다는 점 호재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달러 인덱스가 간밤에도 꾸준히 약세를 보이면서 사흘 연속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지수의 상승 흐름에 긍정적이었었고요. 달러화가 지난 2월 이후로 다시 한번 유로당 1달러 14센트까지 내려가면서 최저점 영역에 다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주간 고용지표도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또 1,000건 감소한 26만 4천 건으로 예상치를 밑돈 결과 보여줬었고요. 지표까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지수 상승에 긍정적인 역할을 보였습니다. 1.06% 오르면서 18,252포인트 선 종가 형성됐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연중 최고치 다시 한번 썼습니다. 우상향 패턴을 보이면서 점차 힘이 실리는 모습을 받았는데요. 전 섹터가 기분 좋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에너지 섹터가 소폭 밀리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전 섹터가 1% 넘는 강한 탄력을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1.08% 오르면서 2,121포인트 선 종가 형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이날 기술주가 상당히 또 좋았습니다. 기술주의 강세 속에서 나스닥 지수는 5,050선을 회복하는 양상이 보였습니다. 고점에서 거래를 마감 짓는 모습이었었고요. 이날 대표적인 기술주를 비롯해서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까지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3대 지수 기분 좋게 목요일장에서 강한 반등 치세를 이뤄냈습니다. 국제시장의 안정, 달러와 약세, 여기에 더불어서 지표 호조까지 이날은 삼박자가 모두 갖춰진 모습이었는데요.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소식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지표 살펴볼 텐데요. 미국의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을 깨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에 이 국채 시장은 오히려 안정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US producer prices fall 0.4% in April.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미국 4월 생산자 물가는 전달보다 0.4%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치였던 0.1% 상승을 밑도는 결과였는데요. 또한 올해 들어서는 이 세 번째 하락이기도 합니다.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이 식품을 제외한 근원 PPI 살펴보시면요. 이 역시 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전반적인 물가가 다 하락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유가 하락과 함께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는 것이 수입 물가를 낮아지게 하면서 전반적인 생산자 물가 하락을 초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채 시장은 오히려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었는데요. 또한 이와 함께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전망했습니다. 스티브 호프만과 거스 파처 PNC 파이낸셜 서비스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좀 더 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싶을 것이라며 9월을 유력한 금리 인상 시기로 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채권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증시에 호조로 작용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최근 채권 시장의 큰 변동성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CNBC 통해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Bonds coming off rally, not selling off.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이 CNBC는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현재 미국 채권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장기적으로 뉴욕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이 패트릭 초바넷 실버 크레스트 에셋 매니지먼트 전략가는 현재 채권 시장의 매도세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어져 왔었던 랠리가 끝난 것이라고 평가를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일각에서는 모두가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을 이탈하고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투자 열기가 식고 있는 것이지 매도세가 짙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 현재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수준은 연초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금리가 지금까지 오른 만큼 내린 것이지 급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는 현재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채권 시장보다는 실적에 더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채권보다는 부진한 실적이 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지수별 흐름과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주요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 주시죠.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날 29개 종목이 올랐고 한 종목만이 부진한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가 우세했습니다. 가장 큰 쪽으로 올랐던 쪽은 바로 IT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IBM까지 IT 종목이 상당한 호조를 기록했었고요. 헬스케어 섹터, 카드사, 금융사, 그리고 항공제조, 소매 판매까지 일제히 올랐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 이 네트워크 장비 업체죠. 이 종목 한 종목만이 이날 장에서 부진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애플이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을 시현했습니다. 2.3% 가까이 올랐는데요. 실적과 배당 매력이 다시 한번 두드러진 모습이었었고요. 이 헬스케어 섹터인 유나이트 헬스그룹도 2% 넘는 강세, 마이크로소프트도 2% 넘게 올랐습니다. 증권사에서 매수 의견을 상향으로 조정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었었고요. 또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날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날 있습니다. 반면에 내린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장에서 유일하게 내렸던 종목 바로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1% 넘게 낙폭도 적진 않은 모습이었는데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실적 좋았습니다. 다만 중국 주문이 두 자릿수 감소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향후 실적 전망을 보수적으로 제시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 어제 시간외 거래소도 내렸었고요. 오늘 정규장에서도 1% 하락 시세로 마감지었습니다. S&P 500 섹터의 업종별 흐름 살펴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섹터가 가볍게 올랐는데요. 에너지 섹터가 국제유가 이틀째 되밀리게 되면서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었고요. 전반적으로 오름 시세였습니다. 반도체 기술주가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소매 판매, 바이오 헬스케어, 유틸리티까지 1% 넘게 올랐습니다. 이날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기술주 두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크게 올랐는데 외국계 증권사 UBS가 순익 전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애플의 회계연도 3분기 순익을 상향 조정하면서 매수 추천 리스트에 올렸는데요. 이에 따라 투자 심리 긍정적이었었고요. 고점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129달러 선까지 바짝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페이스북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인터넷 기업들도 이날 주가 흐름 좋았습니다. 이 페이스북 증권사 추천이 있었는데요. JP 모건 체이스, 여기 애널리스트가 이 페이스북을 올해의 토픽으로 내세우게 되면서 투자 의견의 비중 확대, 그리고 목표 주가는 100달러 선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그 전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이 모바일 폰의 판매는 둔화되고 있지만 페이스북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한 바 있는데요. 투자 심리 좋았습니다. 3% 넘게 올랐습니다. 이날 전반적으로 전 업종 그리고 전 종목을 토대로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기술주가 있었는데요. 특징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톡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던 가운데 특히 기술주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애플의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날 UBS가 애플의 순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USA Today 톡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iPhone saves Apple's skin again. 현재 시간으로 어제 USA Today에 따르면 UBS는 애플의 올해 순익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에서 1.4% 상향 조정한 $9.17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UBS는 아이폰 판매에 대한 이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며 상향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UBS는 현재 분기에 아이폰이 5,110만 대가 팔렸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은 이 평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4,500만 대보다 무려 600만 대나 더 많은 수준인데요. 이에 대해서 UBS는 특히 중국 내에서 이 아이폰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중국 내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전반적인 실적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UBS는 이와 함께 기존에 제시했던 애플의 목표 주가인 $150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분기 실적을 공개한 이후 애플은 뚜렷한 상승 모멘텀 부진으로 주가가 5% 가까이 떨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2.3%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중고차 업체 이 카맥스입니다. 이날 증권사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카맥스의 주가 역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실링머니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arMax now covered by analysts at Stern Edge. 현지 시간으로 어제 슬링머니에 따르면 이 스턴에지 애널리스트들은 카맥스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도 높게 잡았는데요. 이 스턴에지 애널리스트들은 카맥스의 목표 주가를 $87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 주가는 현재 $70 선에서 움직이는 주가에서 향후 $17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을 본 것인데요. 지난 목요일 카맥스는 실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이 순이가 매출이 모두 전문가들 예상치를 넘어서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좋은 실적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매출이 견고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이와 함께 오펜하이머의 전략가들 역시 카맥스에 대해 매수를 추천했고 울프 리서치 역시 카맥스의 주식을 매수하라고 추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카맥스의 주가는 1% 내외로 상승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요 종목들 흐름과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시장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60 밑으로 또 유가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과 아울러서 상품 환율 채권 시장 함께 체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제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영국 증시가 이틀째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사흘 만에 반등이었습니다. 드라기 총재 발언에 대한 큰 효과가 있었는데 양적 완화 정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라는 루머가 돌았었는데 이날 드라기 총재 연설에서 계속해서 필요한 만큼 국채 매입을 시행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보이게 되면서 이 같은 우려감을 일축시켰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런던 푸츠백 지수가 이날 반락하게 되면서 6,900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영국 증시는 6,944포인트 선에 거래 마감지는 모습이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독일 증시와 프랑스 증시는 장 막판에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증시는 이날 1.36% 강세를 보였었고요. 독일 증시 1.8% 오르면서 11,559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6,973포인트 선 0.34% 오름 시세였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이틀째 되밀리면서 이날 $60 선을 하회했습니다. 공급 우위 전망이 계속해서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었고요. 매도세가 불거졌습니다. 배럴당 1% 내리면서 $59 88센트 기록했습니다. 금값은 달러와 약세에 따라서 소폭 올랐는데요. 0.6% 오르면서 $1,225 2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이날 소폭 내렸습니다. $3 6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기술주 호조에 따라 1.17% 강하게 오르면서 708포인트 선 기록했고요. 이날 공포지수는 크게 내렸습니다. 7.41% 크게 밀렸고요. BDI 발틱 운임 지수가 어제 급등이 있었었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올랐습니다. 3포인트 오르며 637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9원 20전 큰 폭으로 내려앉은 모습이었었고요. 1,090원 50전을 기록했습니다. 간밤의 달러 흐름은 주요 통화 대비 크게 약세를 보였었고요. 달러 인덱스가 0.3% 가까이 밀리면서 93.3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채권 시장 크게 안정세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이날 국채 수익률은 0.06%포인트 내리면서 2.2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일장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어제 날씨 상당히 좀 더웠죠. 낮 기온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바람이 불면서 그런 부분 좀 주춤할 거라고 합니다. 어제만큼 좀 덥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고요. 대신에 좀 주말에 또 다시 좀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는 뭐 비 소식은 없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